20년 생활비를 설정합니다. 즉 20년 동안 정액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사망보험금 10%를 유가족에게 지급을 하죠. 즉 사망보험금 유동화제도 90% 현과 비슷한 구조의 그런 상품이었어요. 이게 이미 2017년도 때 출시가 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의 정석 문 소장입니다. 정부에서 사망보험금을 노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동화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우리가 이걸 선택하는 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때문에 이거에 관심을 갖고 계신 고객님들께서 좀 혼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목이 사망보험금 유동화라고 하다 보니까 사망보험금을 노후자금으로 쓸 수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정부 추진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무엇인가? 보도자료를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리고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현재 종신보험 해지환급금을 비교를 한번 해보고요.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비슷한 과거 상품, 그리고 보험계약 대출을 받았을 때 이때 약관 대출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드려보고,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이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사망채권이라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시스템으로 좀 운영이 되는지 알아보고 10월 이후에 이 상품을 준비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준비하면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한번 먼저 볼게요.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소득으로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적 소득을 지원합니다. 라고 이제 보도자료를 내놨습니다. 본인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이 연금 혹은 서비스로 받고 상속자에게는 일정 사망보험금도 남길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금형은 무사업비, 추가비용 없이 노후소득 안정판으로 기능을 하고, 서비스형은 보험의 서비스화를 촉진해서 간병, 재활, 건강관리 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해당 서비스는 별도 이익 없이 제휴비용 이하로 공급해서 국민 편익을 강화하겠다. 테이프를 통해서 소비자 보호장치 등 상품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확정할 예정으로 25년 4분기, 이르면 3분기 때 준비된 보험사에서 이 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진 배경에는 저출산 고령화가 가장 크겠죠. 인구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보니까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기대 여명이 증가하다 보니까 노후소득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노인 빈곤율은 39.2%로 OECD 내 하위 수준이며 연금 등을 통한 노후 준비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부족한 상황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후의 적정 생활비가 월 177만 원인데 국민연금 월 평균 수급액은 58만 원이라고 합니다. 금융당국에서는 보험을 통해서 노후가 안심되는 삶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후 지원 보험 5종 세트를 추진하고 있고, 세 번째 과제로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고령층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제공, 5차 보험개혁회의 때 발표한다고 합니다. 고령 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 연령을 70세, 75세에서 90세로 확대하고 보장을 100에서 110세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이번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가 됐고, ISA 및 연금 계좌의 의료비 인출 편의성을 제고하고 의료저축계좌 기능 부여를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탁업 활성화를 통한 생애 종합 서비스 제공을 검토 중에 있어요.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 다소 고령층의 주요 자산은 주택과 종신보험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주택은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유동화를 할 수 있지만 종신보험은 생전에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이번 제도 개선은 종신보험을 주택처럼 유동화해서 주택연금과 더불어 더 많은 고령층 분들께 안정적인 노후소득 수단을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합니다. 기대여명 증가로 사망보험금보다는 생전의 간병비, 생활비 등으로 활용하려는 소비자들의 수요 변화를 반영할 수 있고,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소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계약자에게는 쓸 수 없어 잊혀진 자산인 종신보험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라는 게 취지입니다. 유동화 가능한 계약과 대상,
조건 및 신청 자격을 알아보면 유동화 가능한 보험 계약은 첫 번째로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로서 보험료 납입이 완료가 돼야 됩니다. 계약 기간은 10년이고 납입 기간은 5년 이상 돼야 돼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이어야 하고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 대출이 없어야 합니다.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도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과한다고 합니다. 다만 보험금 유동화가 어려운 일부 종신보험, 변액 종신보험, 금리 연동형 종신보험, 단기납 종신보험, 제도 취지와 거리가 있는 초고액 사망보험금, 예를 들면 9억 원 이상, 추후 확정 이런 거는 1차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즉 1차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첫 번째로 이 변액 종신, 그 다음에 금리 연동형 종신보험이라고 하면 보통 공시율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기납 종신, 그리고 초고액 사망보험금은 1차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1차적으로 과거 90년대 중반에서 10년대 초반에 가입한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은 보험계약 대출이 없으면 대부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종신보험 고유 특성을 고려해서 전액 유동화가 아닌 부분 유동화, 최대 90%까지 그런 방식으로 정기형으로 운영된다. 즉, 이 종신형이 아니고 20년형으로 딱 고정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신청 자격은 별도 소득 재산 요건은 없고 신청 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계약자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조건에 따라서 이 즉시 유동화 가능한 계약은 약 33만 9천 건 정도 된다고 하네요. 유동화 대상은 약 11.9조 원으로 추정되고 향후 만 65세 도달하는 계약자와 납입 완료자가 점차 증가하므로 유동화 가능 계약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동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연금형과 서비스형이 있는데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연금형과 서비스형 두 가지 유형으로 출시되고 두 유형 간 결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결합하는 거는 추후에 나오겠죠. 연금형 상품으로는 본인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해서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받는 방식인데 유동화를 통해서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상회하는 금액, 즉 납입한 보험료의 100%를 초과, 대신 200%를 넘지 않게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매년 보험계약의 이행을 위해 준비하는 책임 준비금의 일정 부분을 자동 감액해서 지급하므로 여기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매년 보험계약의 이행을 위해 준비하는 책임 준비금의 일정 부분을 자동 감액해서 지급, 즉 사망보험금을 감액해서 지급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해지환급금을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보험금도 같이 줄어들게 되니까. 사망보험금의 시간 가치는 반영이 되나 사업비로 추가 비용이 없다. 다만 매년 책임준비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므로 본인이 보유한 보험계약의 예정이율과 유동화 시점에 따라 수령금액이 변동되며 책임준비금을 많이 적립한 고연령일수록 보다 많은 금액 수령이 가능하다. 여기에 있는 예정이율이라고 하는 건 고정이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40세에 가입해서 매월 15만 1,000원의 보험료를 20년 동안 총 3,624만 원을 납입했고 사망보험금 1억 원짜리 보험 계약을 갖고 있는 소비자입니다. 20년 70% 유동화를 선택하게 되면 납입한 보험료의 121%, 총 4,370만 원, 월 평균 18만 원을 받게 됩니다. 65세에 시작하는 거고요. 그래서 121%에서 이 159%까지 금액을 연금으로 매월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받더라도 3천만 원의 잔존 사망보험금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유동화 개시 연령별 수령 가능 금액을 비교를 해보면 1억 원의 보험금을 갖고 있고 이걸 70% 유동화를 하게 되면 총 납입한 보험료는 3,624만 원입니다. 그럼 65세에 개시를 하게 되면 4,370만 원을 받게 되고요. 70세에 개시하게 되면 4,887만 원. 그 다음에 75세에 개시를 하게 되면 5,358만 원을 받게 됩니다. 유동화 대상 보험 계약은 예정이율 7.5%로 이제 예를 들어보고 있는 거고 납입 기간은 20년, 월 납입액은 15만 1,000원, 총 납입액은 3,624만 원, 사망보험금이 1억 원짜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70% 유동화를 선택을 해서 받게 되면 65세 때는 월 평균 18만 원을 받을 수 있고 70세 때는 20만 원을 받고 75세 때는 22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 받고 난 다음에 사망보험금은 3천만 원은 따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수령 기간과 수령 비율은
소비자 상황에 맞춰서 이 맞춤형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20년 유동화 시 연령별 유동화 비율별 수령 가능 금액을 예시를 해놨는데 유동화 60%, 70%, 90%형이 있습니다. 유동화 60%형을 선택을 하게 되면 65세 때는 월평균 16만원 정도, 70세 때는 17만원, 75세 때는 19만원, 80세 때는 21만원씩 월평균 수령액을 가져갈 수 있고요. 70%형을 선택을 하게 되면 비율이 60%형은 비율이 103%, 116%, 127%, 136%고 70% 같은 경우는 총 수령은 4,370만원, 월평균 18만원 정도를 받고 70세 때는 6,887만원, 월 수령액은 20만원, 75세 때는 총 수령액은 5,358만원, 월 수령 22만원, 80세 때는 24만원에서 총 수령액을 5,763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90%형을 선택을 하게 되면 65세 때는 월 수령액이 23만원, 70세 때 26만원, 75세 때 29만원, 80세 때 31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시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월 수령액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기납입한 보험료 대비 연금 수령액이에요. 그리고 보험료는 15만 1,000원이고 총 납입 보험료는 3,624만 원이니까 이거는 이제 개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연금형 유동화 방안을 기존 보험계약 대출과 비교를 해보면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보험계약 대출과 달리 증가하는 이자 비용과 상환 의무가 없으며 사망보험금도 본인이 계획한 만큼 잔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 대출은 언제든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고 원리금 상환 시 사망보험금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과 보험계약 대출을 비교를 해보면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장점은 추가적인 이자 비용이 없습니다. 이자 부담이 없어요. 수령 금액에 대한 상환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 대출은 언제든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을 상환이 가능합니다. 단점은 유동화 실행 이후 사망보험금 부활이 불가능합니다. 즉 내가 유동화를 실행을 하고 나면 1억 원으로 다시 부활하고 싶어도 부활할 수 없는 거예요. 보험계약 대출은 추가적인 이자 부담이 있고 상환 의무 발생으로 원리금 미상환 시 사망보험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은 적어놓지는 않았어요. 사례 2는 제가 띄워놓을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서비스형 상품을 한번 볼게요. 연금 형태가 아닌 현물과 서비스 형태로 지급하는 상품도 추진하고 보험사는 서비스 현물로 소비자에게 지급, 원가 이하로 별도 이익 없이 제공해서 편익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핵심은 요양시설과 건강관리, 그리고 간병 서비스 등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보면 이제 3가지 정도 되죠. 3가지 정도. 이 서비스형 상품은 요양, 간병, 주거, 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를 보험 상품과 결합해서 제공하는 보험 서비스화의 초기 형태로 향후 제도 개선의 시범 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이 보험 산업이 생애 전반의 종합 서비스 제공자로 변모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형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혁신 금융 서비스 추진 및 관련 제도 개선 검토를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향후 계획은 이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4분기 출시를 목표로 준비된 보험 상품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출시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10월 정도부터 출시가 될 것으로 다들 예상을 하더라고요. 이 보도자료를 보면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대략 어떤 형태로 출시가 될 건지 일단 가닥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왼쪽은 이제 보도자료 내용이고 이거는 이제 요 예시는 과거에 가입을 했던 예정이율이 7.5%짜리입니다. 고정금리가 7.5%짜리 종신보험 상품인 거를 예시로 드러났어요. 요거는 지금 현재 40세 남성이 똑같이 20년 납 1억 원짜리 사망보험금을 가입했을 때 예시입니다. 과거에 가입했던 건 65세 때 여기 총 수령을 보면 4,370만 원에 사망보험금 3,000만 원을 하게 되면 사망보험금 1억 원짜리가 7,370만 원 정도를 받는 겁니다. 4,370만 원은 내가 받고 3,000만 원은 유가족이 받는 거예요. 70세 때는 총 수령 금액이 7,887만 원, 75세 때는 8,358만 원을 받게 되는 거고
이때 당시 가입했던 보험료는 15만 1,000원입니다. 예정이율은 7.5%고. 근데 20년이 흘렀어요. 흘러서 물가 상승에 대한 화폐 가치 하락이랑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똑같이 40세 남성이 1억 원짜리를 지금 현재 새로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땐 65세 때 해약 환급금, 내가 이 상품을 그냥 해지를 하게 되면 7,043만 원을 받습니다. 70세 때 해약 환급금을 7,734만 원을 받고 75세 때는 8,485만 원을 받습니다. 한 달에 보험료는 27만 2,200원이고 공시율 2.0%라는 게 좀 다르죠. 공시율은 말 그대로 금리가 변동되는 겁니다. 이 보험료를 보시면 총 고객이 납부하는 돈은 6,532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20년이 지났으니까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화폐 가치 하락이 이만큼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만큼. 차이가 15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때는 고정이율이고 지금은 공시율이고 변동금리라는 얘기죠. 20년이 지나면 화폐 가치 하락이 이만큼이 돼서 27만 2천 원 정도를 내야만 40대 남성이 1억 원짜리를 가입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떤 게 더 맞는 거, 유리한 것 같으세요? 새로 이런 상품들이 나왔을 때, 이건 이제 상품이 출시되기 전에 단순히 해약 환급금을 갖고서 비교를 한 겁니다. 여기는 사망보험금 3천만 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4,370만 원이 매월 18만 원씩 수령해서 받는 거죠. 그러면 총 4,370만 원을 현금으로 받는 거고 3천만 원은 유가족이 받는 거고. 이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닌 해지환급금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명확하게 알고 하셔야 돼요.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거면 정말 메리트가 있었을 뻔했는데 그게 아닌 해지환급금으로 지급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게 약간 달라요. 과거에 유사한 상품들이 있었어요. 이미 2017년도 때 ING생명에서 지금은 신한라이프로 변경됐습니다. 이 ING생명에서 무배당 생활비 챙겨주는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이라는 상품이 나왔었어요. 이 상품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20년 생활비를 설정합니다. 즉 20년 동안 정액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사망보험금 10%를 유가족에게 지급을 하죠. 즉 사망보험금 유동화제도 90%현과 비슷한 구조의 그런 상품이었어요. 이게 이미 2017년도 때 출시가 됐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이거는 변액이고 지금 유동화 제도에서 나오는 상품들은 예정이율로 7.5% 고정금리 상품이라는 얘기인데 이건 새로 나오는 게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걸 유동화 기능을 탑재하겠다는 얘기예요. 새로 나오는 게 7.5% 고정금리 상품이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상품에 유동화 기능을 탑재를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망보험금을 갖고 있는 종신보험도 연금 전환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신에 연금 전환을 하게 되면 특약은 모두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망보험금도 사라집니다. 사망보험금을 가입한 종신보험을 연금 전환을 하게 되면 해지환급금을 연금 상품으로 전환해서 바로 연금으로 받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 생활비 챙겨주는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이 출시가 됐을 땐 이제 이미 예상을 한 거죠. 예측을. 근데 이 상품을 만들 때 이미 해외도 다녀오고 TF팀들을 꾸려서 다른 나라는 이 사망보험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만든 상품이에요. 근데 좀 이제 아쉬운 게 있었죠. 아쉬운 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유사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상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댓글창에 참고해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안내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약관대출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약관대출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요. 약관대출은 일단 해지환급금의 90%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해지환급금이 8천만 원일 때 7,200만 원까지 약관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험 약관대출은 내 신용 점수와는 무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열심히 납입을 했는데 실제로 자금이 필요해서 신용대출 받고 뭐 이금융권도 받고 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대출이 안 나와. 근데 이 약관대출이 내 보험에서 나온다라는 걸 모르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가입하신 보험이 좀 오래됐거나 하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의 약관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금리도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자금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관대출은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에서 약관대출 및 이자 금액을 차감 후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약관대출을 상환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걸 막 신용에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용이랑은 무관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이용하게 되면 장점은
종신보험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 특약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매월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까 봤던 매월 뭐 18만원, 20만원, 22만원 이런 식으로 이제 매월 연금처럼 그러니까 기초연금액 정도 되죠. 그 정도 이제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 일정 부분의 사망보험금을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사망보험금이 아닌 해지환급금으로 지급이 되는 거고 과거 고금리 예정이율 상품을 전환하는 거기 때문에 유동화로 전환하게 되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 약관 대출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이 사망 채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사망 채권은 데스본드라고도 하거든요. 이 미국에서 생명보험 계약을 매입을 해서 즉 사망보험금이 있는 생명보험 계약 우리나라로 따지면 종신보험이죠. 이거를 매입을 해서 자산 유동화 증권 형태로 만든 금융상품을 사망채권, 즉 데스본드라고 합니다. 이건 비싼 보험료를 내기 어렵거나 보험금을 일찍 받고 싶은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 증서를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유동화한 다음에 연금이나 헤지펀드에 되파는 투자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노인들은 자신이 사망할 때 받을 보험금을 생명결제회사에다가 전부 넘기고 이 대가로 이 생명보험사에서 매달 보험료를 대신 내주고 현 시점에서 사망 시 보험금의 20% 40% 정도를 개인에게 미리 지불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생명결제회사는 이렇게 사들인 보험 증권을 채권의 형태로 만들어서 5에서 6%의 수수료를 받고 투자은행이나 헤지펀드 등에 재판매합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자가 일찍 사망하면 사망할수록 투자자의 이득이 커지게 되는 그런 상품입니다. 사망채권의 정식 명칭은 생명결제담보부 증권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뭐 수익률 또는 수수료 그리고 사망시 보험금의 20%에서 40%라고 하는 건 좀 보수적으로 여기다 적어놓은 것 같고요. 실제로 한 80% 정도 연금 형태로 지급을 하거나 아니면 일시금으로 지급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 사망채권은 고객의 사망보험금을 채권화시켜서 그거를 금융권에서 미리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가 없다 보니까 보험을 가입하고 난 다음에 어때요? 내가 보험료를 납입을 하기가 힘들면 보험이 실효되거나 해지가 되잖아요. 해지를 하거나 하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내가 보험료를 납입을 하다가 내가 생활이 힘들어서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보험을 금융권에다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이걸 대신 납입을 해주면서 채권을 사들이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원짜리 사망보험금을 채권회사에다 판매를 하고 뭐 한 8천만 원 정도를 받아요. 그럼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1억 원짜리 사망보험금이 가입되어 있는 종신보험 채권을 사잖아요. 그랬을 때 고객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 이 1억 원의 사망보험금은 금융권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후에 좀 더 다양하게 내 노후 자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되어 있고 그런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데스본드라고 하는 사망보험금, 사망채권을 아직은 이렇게까지는 운영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예전에 2017년도, 16년도 요 당시 이미 얘기가 나왔었던 들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울 게 없는 거죠. 결국에는 기존에 있던 상품의 해지환급금을 가지고 조금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이 유동화 방안에 대해서 좀 만든 것 같은데 현장에 있는 입장에서는 사실 좀 많이 아쉽죠. 우리나라도 이런 사망채권 제도들을 만들어서 어떤 다양성을 좀 가져갈 수 있다면 그러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10월 이후에 이제 새로 나오는 상품으로 노후 준비와 사망보험금을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이제 자금이 좀 넉넉하시면 폰팅형 연금에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폰팅형 연금에 정기보험으로 준비하는 게 더 유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기보험은 사망보험금 기간이 정해져 있고 종신보험은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종신보험보다 납입하는 비용은 이 정기보험이 훨씬 더 저렴하니까 그러면 그거 대비 나는 사망보험금이 좀 필요하다. 우리 가족에게 사망보험금을 남겨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톤틴형 연금에 이 정기보험을 가입을 하셔서 또는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셔서 연금과 사망보험금을 같이 준비하는 구조로 가시는 게 지금 현재 이제 출시하려고 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로 인해서 나오는 상품보다 좀 더 유리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톤틴형 연금이 뭔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톤텐형 연금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힘들지 않다면납입이 끝난 고금리 종신보험은 유동하지 않고 유지하는 게 좋으실 수 있습니다. 이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해서 약관 대출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고 상환보금 유동화로 전환하는 방안도 있으니까 나한테 맞는 상황을 좀 더 고민해 보시고 선택을 하셔서 노후를 좀 안정적으로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란에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네이버 폼으로 댓글에 남겨놨으니까 거기로 작성을 해주시면 상담을 따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